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공시법의 송료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이제 지적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마지막 부분이죠. 4장 지적 측량 이쪽을 봅니다. 지적 측량. 자, 이 지적 측량 부분은 출제 빈도가 한 두 문항 정도? 두 문항 정도가 출제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적 측량의 어떤 개념을 묻는 문제, 그 다음에 의뢰와 검사와 관련된 부분, 마지막 쪽으로 가서 지적 측량, 적부심사, 지적위원회 이렇게 해서 한 두 문항 정도가 출제된다고 보시면 돼요. 또 지적 측량 쪽에서는 보셔야 될 것이 지적 측량이란 무엇이냐, 그 다음에 지적 측량의 구분, 지적 측량 의뢰, 그 다음에 검사, 그 다음에 지적 측량 적부심사, 지적 측량 적부심사, 마지막으로 무엇이다? 지적위원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크게 나눠서 보시면 되겠고요. 이쪽에서 한 문항 정도가 출제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서도 몇 문항 정도? 한 문항 정도. 적게는 한 두 문제 정도. 많이 출제됐을 때는 한 세 문항 정도가 이제 출제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지적 측량이라고 하는 부분은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그 이만큼의 부분이라고 하게 되면요, 내용이 범위가 이 정도라고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보는 내용들은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나머지 이 부분들은 기술적이고 어떤 전문성을 요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이제 우리가 공인중개사 할 때 그렇게 뭐 중요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부분은 시험에 나오지 않고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즉 지적 측량이 뭐냐,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분할을 하기 위해서는 측량을 필요로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측량을 의뢰를 할 것이냐, 누구한테 의뢰를 할 것이냐, 그 성과가 어떻게 나오는 것이냐, 그런 부분들. 그리고 우리가 지적 측량은 경계하고 또 상당히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경계 분쟁이 많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럴 때 하는 게 바로 무엇이다? 적부심사예요. 그 적부심사는 어디서 하느냐? 지적위원회에서 합니다. 이 정도가 지적 측량 쪽에서 출제가 될 수 있는 그런 범위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가장 우리가 이제 그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출제 어떤 범위를 잡는 부분 중에 가장 난해한 부분은 바로 이쪽이에요. 그래서 토지 이동까지는 어느 교재를 보더라도 거의 비슷합니다. 대한민국의 공인중개사의 어떤 기본서의 모든 교재들을 보면 비슷한데, 지적 측량 쪽에서는 강의하시는 분들마다 약간의 이렇게 출제 범위를 명확하게 이제 정리하지 못하고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이제 강의하시는 분들도 있긴 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제 경험으로 봤을 때는 시험에 출제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왜? 너무 기술적 깊게 파고 들어가는 건 안 나오거든요. 그 정도만 제가 설명하는 부분만 공부하시면 충분하게 맞출 수 있을 겁니다. 자, 지적 측량의 의의부터 볼게요. 자, 지적 측량이란 무엇이냐? 이거 지적 측량이란, 자, 우리 용어할 때 설명해 드렸었죠. 토지를 지적 공부에다가 무엇하기 위해서는 등록을 해야 돼요. 토지를 지적 공부에 등록을 하거나, 첫 번째 나와 있죠. 그 다음에 경계점을 어디에다 복원하는 거예요? 지상에다가 복원을 해야 됩니다. 어디에다 복원을 해요? 지상에다가. 도상에다 복원할 이유가 없겠죠. 왜? 경계는 도면에 등록되어 있으니까 토지 소유자가 자기가 땅을 어떤 한 필지를 갖고 있는데 정확한 경계 위치를 몰라요. 그럴 때는 지상에 그것을 경계점을 복원하면, 도면에 표시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이 현재 지상에는 이러한 점들이구나 라고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기 위해 필지의 경계와 좌표와 면적을 정하기 위한 측량, 경계와 좌표와 면적을 정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측량을 우리는 무엇이라 한다? 지적 측량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다 이제 플러스 몇 개를 더해요? 2개를 더 확장을, 지적 측량 범위에 2개를 더 확장을 합니다. 지적 확정 측량과 지적 확정 측량과 그 다음에 무엇이다? 지적 제조사 측량. 지적 제조사 측량을 무엇한다? 포함한다 이겁니다. 포함이라고 표현돼야 돼요. 제외한다 그러면 틀립니다. 확정 측량은 뭐냐면은요. 여러분들이 공법 공부하다 보면 도시개발법 공부하죠.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 사업을 한다. 예를 들어서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 사업을 하게 되면 경계점을 새롭게 확정을 합니다. 토지 표시를 새로 확정을 해요. 그럴 때 실시하는 측량은 우리가 일명 무슨 측량이라고 한다? 지적 확정 측량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지적 제조사 측량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지적, 현재 우리가 지적에서 가장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현재 지적 업무 쪽에서 가장 많은 그 사업비를 가지고 그 업무를 추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옛날에는 도로명 주소법이에요. 도로명 주소법이 지적에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적에서. 근데 지금은 도로명 주소법이 어느 정도 안정화되어 있고 이제 유지 관리를 하기 위해서 공무원들을 많이 뽑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은 뭐 여러분들이 시험 범위에 이제 포함되지도 않고 시험에 나오지도 않고요. 근데 지적 제조 사업은 뭐냐면 우리가 지적이 지금 지적 공부가 도입이 되면서 필지를 관리하는 것이 100년이 넘은 상태고요.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는 측량의 기술이 상당히 떨어졌기 때문에 소유권의 어떤 분쟁이 많이 발생을 했고요. 또한 공부상하고 실제하고 서로 안 맞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바로잡는 국가사업이 바로 무엇이다? 지적 제조사 사업입니다. 그럼 이러한 지적 제조사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요. 기준점 측량도 새롭게 해야 되고 경계점을 새로이 또 결정을 해야 되는 측량을 해야 되는데 그걸 크게 무엇이란다? 지적 제조사 측량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적 측량의 무엇이다? 정의입니다. 복습 한번 해볼까요? 경계를 알면은 면적을 구할 수 있고요. 좌표를 알면 면적을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면적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경계 또는 좌표가 먼저 결정이 돼야 돼요. 경계와 좌표가 결정이 돼야 돼요. 그래서 경계를 알면 면적 어떻게 구한다? 전자면적시장 기법. 좌표를 알면 면적 어떻게 구한다? 좌표 면적 계산법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제외한다 그러면 틀려. 여기 요것만 하나 딱 기억하시면 이렇게. 그리고 요것만을 말한다 그럼 틀리죠. 확정 측량과 지적 제조사 측량을 포함한다 라고 봐야 되니까. 자, 이러한 지적 측량은 어떻게 구분이 될 것이냐 이겁니다. 2개로 나눠집니다. 지적 측량은 2개로 구분이 돼요. 하나는 무슨 측량? 기초 측량. 기초 측량이라는 거하고 그 다음에 무엇이다? 세부 측량으로 구분된다 이겁니다. 기초 측량과 세부 측량. 그 기초 측량이라고 하는 거 개념을 알고 있어요. 기초 측량이 무엇이고 세부 측량이 무엇인지는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는데 기초 측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떠한 지적 측량뿐만 아니라 뭐 일반 측량, 공공 측량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기준점이 필요합니다. 기준점이 필요하는데 이거는 참고적으로 보세요. 측량을 할 때 정확성이라든지 효율성을 우리가 확보하기 위해서 측량 시 기준이 되는 점이 있어요. 그걸 무엇이라고 한다? 측량 기준점 이렇게 표현합니다. 측량 기준점. 그래서 측량 기준점에는 3개가 있습니다. 국가기준점. 국가기준점이라는 것이 있고 공공기준점이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지적기준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국가기준점, 공공기준점은 출제되지 않아요. 지적기준점만 보시면 됩니다. 국가기준점의 대표적인 것이 삼각점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참고적으로만 들어보세요. 그냥 지나가는 거로. 서울에서 이제 주로 이제 남산을 이제 자주 갑니다. 그죠? 남산을. 저는 남산 안 가본 지 오래됐는데, 남산에 가면, 남산 이렇게 쓰면 남산 타워. 옛날에 남산 타워였는데 지금은 엔타워라고 하죠. 남산 타워가 있고요. 그 옆에 보시면 팔각정이 있을 겁니다. 팔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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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각정을 딱 들어가면 이제 평면으로 보게 되면 위에서 평면 이렇게 보면 되겠죠. 이렇게 되어 있죠. 정 가운데에 보면
이렇게 대리석으로 팔각정 올라오면 대리석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정가운데 네모해가지고 여기 확대를 하게 되면 네모가 되면서 여기에 이렇게 십자형으로 딱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삼각점이다라고 얘기해요. 삼각점. 그래서 남산 가면 팔각점에 가서 꼭 한번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는데 워낙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삼각점이 많이 훼손이 됐어요. 그 법상으로는 이러한 국가기준점을 파손시키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가서 망치로 두들기거나 뭐 칼로 긁거나 그러면 2년 2천만 원이에요. 남산타워 N타워 가게 되면 팔각정에 한번 보시라는. 왜 그럼 여기다 이렇게 기준점을 만들어놨느냐? 기준점을 설치한 그 국가 기준점, 특히나 삼각점 같은 경우로 설치를 하게 되면요, 조망이 되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다 기계를 세워서 굉장히 먼 거리를 봐야 되거든요. 30km, 10km 이런 먼 거리를 봐야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러한 국가 기준점인 삼각점 같은 경우는 산 정상 쪽에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등산 좋아하시는 분들은 산을 오르다 보면은 중간에 중턱이라든지 산 정상에 보면은 이러한 국가 기준점에서 콘크리트 말뚝으로 딱 세워져 있는 게 있습니다. 거기 올라가서 야호하든지 망치로 두들긴다든지 발로 뭐 이렇게 찬다든지, 물론 발로 차서 얘가 움직이진 않지만 그럴 경우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기준이 되는 점이 측량 기준점인데 그러한 측량 기준점에는 국가 기준점, 공공 기준점, 지적 기준점이 있더라. 여러분들은 뭐만 보시면 돼요? 지적 기준점. 이러한 지적 기준점을 정하는 지적 기준점을 정하기 위해서 기준점을 정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측량을 무슨 측량이라고 한다? 이것을 우리는 기초 측량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러한 기준점을 기준으로 해서 기준점을 기초로 해가지고 기초로 해서 경계하고 좌표하고 면적을 정하는 경계와 좌표와 면적을 정하는 측량을 우리는 무슨 측량이라 한다? 세부 측량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이러한 지적 기준점에는 몇 개가 있느냐? 이거 몇 개가 있느냐? 이거 총 몇 개가 있다? 3개가 있더라 이겁니다. 지적 삼각점. 지적 삼각점이라는 것이 있고 두 번째로는 지적 삼각 보조점. 지적 삼각 보조점이 있고 지적 도근점. 이 3개를 우리는 무엇이라 한다? 지적 기준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러한 지적 기준점을 정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측량을 무슨 측량이라고 한다? 기초 측량. 그러면 지적 기준점이 몇 개가 있어요? 지적 기준점이 3개가 있죠. 그러면 기초 측량도 몇 개가 있다? 3개가 있다라는 겁니다. 지적 삼각점 측량, 지적 삼각 보조점 측량, 지적 도근점 측량. 요 3개만을 우리는 무엇이라 한다? 기초 측량이라고 하고 이것을 제외한 나머지는 무슨 측량이라고 하냐면 세부 측량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단은 127페이지에 그 표는 일단 보지 않으셔도 상관없고요. 거기서 기초하고 세부 정도만 구분하시면 돼요.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보충학습 해가지고요. 지적법 제23조 해가지고 지적 측량의 실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이 보충학습이요. 자, 1번부터 볼게요. 지적 기준점을 정하는 측량, 이게 바로 무슨 측량이에요? 기초 측량이다. 그럼 지적 기준점을 정하는 경우 지적 측량 대상이다 아니다? 대상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기초 측량을 했고 세부 측량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한 정확성에 대해서는 지적소관청으로부터 성과 검사를 받아야 돼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기초 측량을 해서 세부 측량을 하게 되면 성과가 나오는데 이 성과를 인정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지적소관청이라든지 시도지사로부터 성과 검사를 받아야 된다 이겁니다. 그럼 검사를 하기 위한 측량을 우리는 무슨 측량이라고 한다? 검사 측량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검사 측량. 요게 법제 23조 2호에 대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3호는 뭐라고 쓰였어요?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측량이 필요한 경우 이렇게 나와 있죠.
아가 요거죠. 도시개발 사업에 따른 도시개발 사업 등의 시행지역에서 토지의 이동이 있을 경우 이럴 때 실시하는 게 무슨 측량? 지적 확정 측량. 자, 지적 제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적 제조사 사업에 따라 토지 이동이 있을 때 이게 무슨 측량? 지적 제조사 측량 이렇게 얘기합니다. 됐죠?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씩 다시 보시면 세부 측량해 보시면은요. 그 다음에 이제 3호에 보시면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측량이 필요한 경우에 가지고 일반적으로 세부 측량을 써는 거거든요. 자, 토지에 무엇이 있으면 토지에 이동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가 무엇과 무엇을 해요? 조사 또는 무엇을 한다? 조사 또는 측량을 하더라 이겁니다. 조사의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요? 합병과 지목을 변경하는 지목 변경 이게 조사와 관련된 것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합병과 지목 변경은 측량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게 무엇이다? 합병. 그 다음에 측량을 요하는 게 어떤 게 있었어요? 자, 측량을 요하는 거 나, 다, 라, 바, 사 여기까지. 자, 그러면 신규등록 측량. 신규등록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 신규등록 측량. 그 다음에 등록 전환 측량. 분할 측량. 축척을 변경하기 위해서 하는 축척 변경 측량.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바다로 된 토지는 등록이 돼야 한대. 바다로 된 토지는 등록이 안 되죠. 따라서 바다로 된 토지는 등록이 안 되기 때문에 등록을 무엇하기 위한 말소를 하기 위한 측량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소 측량 잘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등록사항 정정 측량. 등록사항을 정정할 때 경계라든지 면적을 정정할 때는요. 측량을 해야 돼. 이런 것들이 바로 무엇이다? 측량 대상이다. 세부 측량이 이제 해당이 되는 것이다 라고 보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기타 쪽에는 3개를 보자. 기타는 3개. 자, 가에 뭐라고 써있어요? 지적 공부에 복구라고 써있죠. 복구 언제 하는 거야? 복구는 지적 공부가 불에 타서 없어졌을 때, 즉 전부라든지 일부가 멸실되거나 훼손됐을 때 하는 거. 그걸 복구라고 하죠. 그 복구 측량을 해야 된다. 이거면 복구 측량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4하고 5번. 4호, 5호.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는 거. 그게 바로 무슨 측량이에요?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는 거. 경계 무엇이다? 복원 측량이다. 이겁니다. 자, 경계는 어디에만 등록이 되어 있어요? 경계는 도면에 등록되어 있죠. 그러면 궁금하잖아. 그럼 복원시켜달라 이거야. 어디에다가? 지상에다가. 이게 바로 무엇이다? 경계 복원 측량.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지적 현황 측량. 지적 현황 측량. 자, 지적 현황 측량은 언제 하는 거냐면은 옆집에서 건물을 졌는데 아무리 봐도 경계를 침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필지가 이렇게 경계가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경계 눈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죠. 왜 안 보여요? 도상에 있으니까. 지상에는 안 보인다 이거죠. 근데 여기는 A 토지고 여기는 B 토지예요. 근데 B가 건물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건물을 이렇게 져버렸어요. 이렇게. 그럼 경계를 침범한 거죠. 근데 B가 A 토지 경계를 침범한 것 같아요. 근데 정확하게 모르니까 확인해보자 이거죠. 그러면 도면에 있던 경계하고 이러한 지상의 어떤 건축물이라든지 구조물의 현황을 측량을 해가지고 도면에다가 딱 측량을 해서 이렇게 경계랑 이렇게 대비해서 측량을 합니다. 그러면 경계를 침범한지 않은지를 알 수가 있어요. 이럴 때 실시하는 측량을 무슨 측량이라 한다? 지적 현황 측량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적 현황 측량이라고 하는 것은 도면에 등록된 경계하고 경계 어디에만 등록돼요? 도면에 등록되어 있는 경계하고 지상의 어떠한 구조물, 지상의 구조물과의 어떠한
관계를 나타내주기 위해서 실시하는 측량, 또는 지상의 어떠한 건축물과의 관계를 나타내주는 측량, 경계와 구조물과의 관계 또는 경계와 건축물과의 관계를 나타내주는 측량을 우리는 무슨 측량이라 한다? 지적 현황 측량. 용어 정의로서 많이 나왔던 경계보건 측량하고 지적 현황 측량은 용어로서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이러한 것들이 지적 측량 무엇이다? 대상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지적 측량 대상이 아닌 것은 하면 뭘 쓰면 돼요? 합병하고 지목 변경. 그 다음에 이러한 국가기준점이라든지 공공기준점을 설치하는 것은 측량을 하는 건 맞지만 지적 측량의 범위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들어가지 않는다. 복구의 반대가 바로 뭐라 그랬어요? 면적할 때도 설명해 드렸었고, 복구의 반대가 도면의 무엇이다? 제작성. 그 도면의 제작성은 측량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지적 측량 대상이냐 지적 측량 대상이 아니냐를 여러분들이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밑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지적 측량을 해야 돼. 그럼 이게 지적 측량을 하는데 어떠한 측량 방법을 가지고 해야 될 것이냐. 측량 방법이 있는데 측량을 하는 방법에는 종류가 뭐 다양합니다. 수도 없이 많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하에 무엇이 지나가는지를 탐사하는 지하 시설물 측량도 측량이에요. 측량 방법은 상당히 많지만 우리가 지적에서 사용하는 방법은 몇 가지만 있다? 6가지의 측량 방법만을 가지고 측량하도록 법에서 규정을 합니다. 이렇게 6개의 측량 방법을 제외한 나머지 측량은 할 수 있다 없다? 나머지 이것을 제외한 나머지는 측량에서 우리가 지적 측량에서 허용하지 않는 겁니다. 어떤 게 있냐면은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은요. 지구로부터 이거 들어만 보세요는 2183km에 떨어진 지점에다가 미국에서 위성을 24개를 쏘아 올립니다.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은 위성이 이렇게 돌아가요. 이런 식으로. 6개의 궤도면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24개의 위성이 지구를 계속 하루에 2바퀴씩 돕니다. 주기가 12시간 주기예요. 그게 그 유명한 GPS죠. GPS. 위성 측량이래요. 위성 측량. 대한민국 국민은 대부분 GPS, 위성 측량이라고 하는 GPS 측량을 기계를 다 갖고 있습니다. 어디에 갖고 있어요? 핸드폰에. 핸드폰에서 우리가 위치 추적이 가능하잖아요. 전부 다 GPS입니다. GPS. 이건 GPS는 미국에서 쏘아 올린 위성이에요. 미국에서 이거를 관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무료로 다 위치 정보를 제공하는데 만약에 미국에서 GPS 정보 수신료를 내라 그러면 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군사 목적으로 개발한 게 GPS인데 오늘날에 우리가 내비게이션이라든지 그러니까 GPS가 등장을 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내비게이션이 되는 거예요. 또 내비게이션이 언제부터 되냐면 90년도 후반부터 내비게이션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1996년도부터 GPS가 이제 실용화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비게이션이 등장했어요. 그때는 화면이 요만했었단 말이에요. 내비게이션이. 왜? 핸드폰이 요만했으니까. 점점 대형화되면서 지금 자동차에 다 내비게이션이 있는 거죠. 이걸 위성 측량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잠깐만 들어보세요. 이건 상식적으로. 미국에서 운영하는 거니까 미국에서 이거 GPS를 운영하기 때문에 유럽에서 이것을 대항하기 위해서 유럽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구예요? 갈릴레오죠. 그죠? 그래서 유럽에서 미국에서 운영하는 GPS에 대항하기 위해서 위성을 또 쏘아 올립니다. 그게 바로 갈릴레오라고 하는 위성이에요. 갈릴레오라고 하는 위성을 쏘아 올려서 유럽에서 독자적으로 또 위치를 또 파악하는 거고요. 또 러시아에서 또 글로나스라고 하는 위성을 쏘아 올려가지고 또 위치 정보를 제공하는데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여러 국가들이 자기들만의 어떤 위치 정보를 취득하기 위해서 위성들을 쏘아 올립니다. GPS가 있고 글로나스가 있고 그 다음에 뭐 갈릴레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중국에서도 쏘아올린 베이도라든지 뭐 일본에서 쏘아올린 인도 다양한 국가에서 위성 측량을 하기 위한 다양한 위성을 쏘아 올립니다. 위성 측량이 있고요. 그 다음에 좀 더 고도가 굉장히 높아요. 2만 킬로 이상. 좀 더 내려와서 항공기에다가 디지털 카메라를 설치를 해서 측량하는 게 바로 무슨 측량이다? 사진 측량이에요. 보통 경비행기에다가 디지털 카메라를 설치하는데 뭐 저도 자세하게 모르는데 그 금액이 카메라 비용 자체가 1억 정도. 1억 정도 하는 그 카메라를 비행기에다 설치해 가지고 비행기가 어떠한 그 날아가면서 내려 찍는 거죠. 그 다 보정을 해 가지고 이제 지형도를 만드는 데 사용하는 게 바로 사진 측량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볼 수 있는 지형도는 전부 다 거의 99.9% 과거에 사진 측량에 의해서 만들어졌는데 요즘에는 인공위성을 가지고도 만들고도 해요. 그 다음에 경위 측량. 경위 측량은 여러분들이 길거리 걸어가다 보면은 이렇게 삼각다리 위에다가 이와 같이 생긴 망원경이 달려있는 것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걸 우리가 일명 트랜시시라고 하는데 요즘에는 이제 토탈 스테이션이라고 하는 장비가 이제 사용을 하는데 옛날에는 경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경위. 그 다음에 이렇게 삼각다리 위에다가 네모난 판을 하나 얹어놓고 하얀색 도화지를 놓고 이렇게 선을 그어가면서 측량하는 것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러한 측량을 무슨 측량이라고 한다? 평판 측량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것이 도면이 전산화가 되면서 전자평판이라고 하는 측량 기술이 다시 도입이 돼요. 그 다음에 거리를 재는 게 전파 또는 광파예요. 전파 또는 광파, 거리 측량. 이 6개만을 무엇을 하는데 6개만이 우리는 지적 측량 방법이다라고 얘기합니다. 한 10몇 년 전에 한번 나왔죠. 다음 중 지적 측량의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러면 그건 무엇이다? 수준 측량이에요. 지적의 주 개념은 XY 수평이치를 결정하는 겁니다. XY 수평이치를 결정하는 거고 이 수준 측량은 H를 측정하는 겁니다. 높이를 측정하는 겁니다. 어떠한 장비를 가지고 하냐면은 레벨이라고 하는 측량 장비를 가지고 한다 해서 레벨 측량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대화할 때 그런 거 있잖아. 아, 저 사람하고는 수준이 안 맞아. 높낮이가 안 맞아. 레벨이 안 맞아. 이런 거거든요. 얘는 지적 측량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겁니다. 이렇게 6개의 측량 방법만을 가지고 우리는 지적 측량을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그 시험 문제에 이렇게 많이 나와요. 지적 측량은 위성, 사진, 경위, 평판, 전자평판, 전파 또는 광파, 거리 측량기를 이용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이 광파는 레이저를 이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골프를 치시는 분들은 거리 측정기가 전부 다 레이저예요. 레이저 이렇게 망원경을 해서 레이저를 발사를 하게 되면 타켓에 맞고 다시 돌아오는 그 시간을 관측을 해서 이 점부터 저 점까지 어떤 거리를 측정하는 거죠. 근데 요즘에는 이제 GPS를 이용한 거리를 측정합니다. GPS를 이용한 6가지 측량. 그러니까 세부적인 거 안 나. 제가 지금 이렇게 위성 측량이 무엇이고 사진 측량이 무엇이고 세부적인 설명했지만 그러한 세부적인 것은 너무 기술적이고 전문성을 요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시험에 출제되지 않고요. 앞으로도 출제될 확률은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6개의 측량 방법이 있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됐죠?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기준점을 정하기 위한 측량을 우리는 무슨 측량이라 그래요? 기초 측량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직접 기준점을 정하기 위한 측량을 기초 측량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기초 측량은 어떠한 그 절차가 필요합니다. 순서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된다. 순서에 의해서. 또 박스에 써 있죠. 계획, 준비, 답사, 선점, 조표, 관측, 계산, 성과표 작성. 그 순서 기억하세요. 순서. 자, 기초 측량의 순서 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계획, 준비, 답사, 선점, 조표, 관측, 그 다음에 계산, 그 다음에
성과표 작성. 요게 기초측량의 무엇이다? 순서다 이겁니다. 나중에 심화할 때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이 부분은.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기초측량을 하게 되면 이렇게 말뚝을 박거든요. 이렇게. 콘크리트 말뚝을 이렇게 박아요. 이렇게. 그 계획 단계는 뭐냐면 어디에다가 이러한 기준점을 설치할 것이냐. 지용도를 딱 펴놓고 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준비를 해가지고 직접 그 점에 한번 가봅니다. 답사를 한다는 소리예요. 기준점을 설치하면은 그 주변이 이렇게 조망이 많이 확보가 돼야 돼요. 앞에 장애물이 없어야 돼요. 그런 것을 답사를 통해서 확인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럼 여기다 기준점을 설치하자 선점을 딱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기준점을 묻어요. 설치를 해. 이렇게 조표를 하고 거기다 기계를 세워서 각거리를 관측하고 계산을 해서 어떤 값이 나온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과표에다가 기록하고 관리하는 과정을 기초적인 순서라고 하는데 이거를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기억하시는 거 하면은요. 예전에 우리가 MT를 가게 되면 남이섬, 우리 학교 다닐 때 남이섬이라든지 청평이라든지 대성리로 MT를 많이 가는데 그 당시에는 인터넷이 활성화되지 않았을 때, 그죠? 1990, 이제 90학번이거든요. 90년도만 하더라도 인터넷이 별로 없었고 그때는 우리가 이제 천리안을 주로 사용을 해서 이제 검색을 하고 그런 시절이에요. 90년도가. 남이섬을 가기 위해서 MT를 가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럼 그때 과대표가 준비를 해가지고 남이섬을 답사를 합니다. 왜? 1박 2일로 가야 되니까 일반적으로. 그럼 거기서 민박집을 선점을 합니다. 예전에 남이섬 정가운데 정도의 민박집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표시를 해놓고 가서 이제 남이섬 가서 놀고, 예,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오는 거죠. 정리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세부적인 내용은 시험에 안 나오니까. 시험에 이렇게 나온 적 있죠. 기초측량 순서에는 계획, 준비, 답사, 선점, 조표, 관측, 계산, 성과표 작성 순으로 한다. 맞는 말이죠. 그 정도. 근데 만약에 진짜 시험에 어렵게 내면은요. 기초측량이라 하지 않고 세부측량의 순서는 이렇게 간다 그러면 틀린 거죠.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조심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지적 기준점. 최근 들어서 한 번 시험에 나온 적이 있는데 지적 기준점에는 종류의 지적 삼각점, 종류 보시면 지적 삼각점, 지적 삼각 보조점, 지적 도근점이 있더라. 이 세 개만을 우리는 무엇이라 한다? 이 세 개만을 지적 기준점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지적 삼각점이란, 지적 삼각 보조점이란, 지적 도근점이란 그것까지는 시험에 나오지 않을 겁니다. 기본서기 때문에 이 내용을 넣어놓은 거고요. 세부적으로 안 나오는데 혹시라도 모르니까 체크를 해야 될 것이 지적삼각점하고 지적삼각 보조점하고 지적도근점을 읽어보시면은요. 수평, 위치, 측량의 기준이다라고 다 써요. 공통적으로. 수평, 위치, 측량의 기준. 얘네들은 전부 다 수평, 위치를 측량을 하기 위한 기준이더라. 기준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거거든요. 이게 수평이라는 게 핵심입니다. 수평 또는 수직 그러면 뭐가 돼요? 수직 나오면 무조건 틀리다는 거. 지적은 아까 여기 했듯이 X, Y를 결정하는 것이지 H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됐죠? 수직 나오면 틀려. 그것만 체크해서 보시면 됩니다. 의의에서 중요한 게 나와요. 그러면 이러한 기준점을 누가 정하느냐? 기준점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성을 확보하고 그 두 번째 줄에 지적 측량을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국가 기준점을 기준으로 해서 따로 정하는 것을 무엇이란다? 지적 기준점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지적 기준점을 누가 정한다? 첫 번째 줄에 나와서 시도지사나 지적 소관청이 이렇게 지적 기준점을 정하는 자가 기준점을 무엇하도록 되어 있더라? 설치하고 관리하도록 되어 있더라. 다음 페이지 볼게요. 130페이지. 자, 지적 기준점 표지의 설치 및 관리 이렇게 나옵니다. 누가 설치 관리한다? 기준점을 정하는 자가. 그럼 누가 정한다 그랬어요? 시도지사. 시도지사나 지적 소관청이 지적 기준점을 정합니다. 그런 이러한 기준점을 정하는 사람이 설치하고 무엇한다? 관리하도록 되어 있더라 이겁니다. 됐죠? 그리고 설치를 하게 되면
고시하도록 돼 있어요. 고시. 그 지적 삼각점을 시도지사가 설치했다. 그러면 시도지사가 고시하면 돼요. 고시는 어디에다 하냐면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다 한다. 그거 좀 보시면 되겠고요. 성과관리. 시험에서는 성과관리가 시험에 나왔죠. 4번에 지적기준점 성과해가지고 성과의 관리와 열람 및 등본에 대한 문제가 기준점에 대해서 최근 들어서 나왔던 문제인데 기준점은 설치를 하게 되면 성과가 나오거든요. 성과관리를 누가 하냐면은 성과관리 지적 삼각점에 대해서는 그 성과관리를 누가 하느냐? 시도지사가 합니다. 지적 삼각점에 대해 성과관리를 누가 한다? 시도지사가. 보조하고 도구는 누가 해요? 그러면 보조점하고 지적도건점은 지적소관청이 합니다. 지적소관청이 하더라 이겁니다. 그럼 우리가 기준점에 대한 성과를 열람하거나 성과의 등본을 교부받거나 열람을 할 수도 있거든요. 수수료 납부하게 되면. 그러면 누구한테 하느냐? 여기서 이제 하나 조심해야 될 것이 지적 삼각점 성과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시도지사에게 등본이라든지 열람을 신청을 했는데 지금은 누구한테도 신청한다? 지적소관청에도. 그러니까 지적 삼각점 같은 경우는 시도지사도 가능하고 소관청에도 신청할 수 있어요. 그러나 보조도구는 누구한테만? 보조하고 도구는 누구한테만? 지적소관청에게만 등본이라든지 열람을 신청한다 이겁니다. 이 부분, 요거를 가지고요. 지금 제 동그라미 친 이 부분을 가지고 5개의 지문을 만들어 놨어요. 5개의 지문을. 그런데 어떤 게 정답이었냐? 다음 시간에 나오는 지적측량 수행자. 다음 시간에 나오는 지적측량 수행자는 한국국토정보공사하고 지적측량 업자인데 지적측량 수행자에게 등본이라든지 열람을 신청한다. 그러면 X. 이렇게 해서 시험에 한번 나왔죠. 이렇게 해서. 그래서 130페이지를 보시면 맨 밑에 지적기준점 성과의 열람 및 등본 발급 보시면 1번에 뭐라고 써 있어요? 시도지사나 지적소관청은 지적기준점 성과와 측량 기록을 보관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2번 지적측량 기준점 성과 또는 그 측량부를 열람하거나 등본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그 다음부터 중요하죠. 지적삼각점은 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에 보조와 도구는 누구에게? 지적소관청에게. 이렇게 됐죠. 수행자한테 신청하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성과관리. 1번에 성과관리 다시 볼게요. 1번에 지적기준점 성과의 대괄호 1번에 동그라미 1번 지적삼각점 성과는 누가? 시도지사가. 보조도구는 누가? 지적소관청이. 2번하고 3번 설명이 돼. 2번, 3번. 2번, 3번은 무슨 의미냐면은 이와 같이 이렇게 이것을 우리는 무엇이란다? 지적삼각점이라고 가정하자고요. 지적삼각점이라고 보는데 이 지적삼각점을 누가? 지적소관청이 지적소관청이 설치하거나 변경해 설치 또는 변경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땅이 흔들렸어요. 지진이 일어났어요.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기준점이 이렇게 움직여버렸어. 그러면 가운데가 일로 이동되는 거죠. 그러면 지형지물의 변동으로 인해가지고 성과가 다르게 됐어. 그럼 성과를 수정합니다. 지체 없이 성과를 수정을 해. 누가? 지적소관청이 삼각점이 지형지물의 변동으로 인해가지고 성과가 다르게 됐을 때는 지체 없이 성과를 수정합니다. 그랬을 때 누구한테 알려줘야 돼요? 시도지사에게 알려줘야 돼요. 그럼 왜 시도지사에게 알려줘야 되느냐? 성과관리 누가 하니까? 시도지사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적소관청이 지적삼각점을 설치하거나 변경했을 때 동그라미 2번이 아마 내용이 될 거고요. 3번에 지형지물의 변동으로 인해서 성과가 다르게 됐을 때는 지체 없이 성과를 수정하고 그걸 누구한테 통보한다? 시도지사에게. 자, 지적측량 전반부를 설명했는데 지금 이렇게 들어보시면 어렵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간단하게 뭐만 본다 일단은 지적 측량이 무엇인지를 반드시 먼저 보시고요. 두 번째, 지적 측량은 기초와 세부로 나눠지는데 구분은 기초 측량하고 세부 측량인데 기초 측량이라고 하는 것은 지적 기준점을 정하기 위한 것이고 세부 측량은 이러한 것들이 전부 다 무슨 측량이다? 세부 측량이더라 이겁니다. 합병이라든지 지목 변경이라든지 도면의 제작성이라든지 지웠지만 이럴 때는 측량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러니까 측량 대상이냐 아니냐를 구별하시고요. 그 다음에 지적 측량 방법에는 이렇게 6개의 측량 방법이 있다라는 것만 그 다음에 저기 앞에 써있는 기초 측량의 순서 계획, 준비, 답사, 선점 이 정도 보시고요. 그 다음에 기준점에 지적 삼각점, 삼각 보조점, 도근점에 대해서 성과 관리는 지적 삼각점은 누가? 시도지사가 보조도구는 지적 소관청이 등본 열람에 있어서는 지적 삼각점에 대해서는 소관청도 가능하다라는 거. 보조와 도구는 오로지 누구한테만? 지적 소관청에게만. 그러니까 기준점 같은 경우는 수행자에게 등본 열람을 신청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 40분 정도 설명해 드렸는데 원래는 제가 지적 측량 부분은 다음 시간에 하는 부분까지 1시간에 다 정리를 하는데 이번 시간은 좀 더 이렇게 세부적으로 설명해 드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 있는데 당연히 어려울 수 있죠. 왜? 생소하거든 가장. 그래서 어려우신 분들은 다 그냥 하지 마시고 지금 제가 칠판에 썼던 내용들 위주로만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설명해 드렸는데 그런 부분들은 제껴놓다 하더라도 지적 측량의 의의와 구분 측량 방법 요 정도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마지막이죠. 마지막으로 해서 지적 측량 의뢰 검사 적부심사 지적위원회까지 해서 전체적으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대한 모든 내용들을 정리를 하도록 하고요. 자,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